안녕하세요, 도베르만입니다. 드디어 공정률 100% 끝났습니다. 반셀프 홈 인테리어 끝이 났고요. 끝나는 모습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촬영을 시작했고, 영상이 계속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공간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테리어는 뭐 멋있고 세련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막상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살다 보면 다 똑같거든요. 인테리어는 결국에는 나한테 가장 편리한 거, 내 집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내가 살다 보면 불편하면 그거는 저는 제가 원하는 인테리어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한테 맞는 집을 생각하셔서 내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고려하셔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반셀프의 매력이고, 어떤 인테리어 업체를 맡기더라도 그 부분을 꼭 내가 주관을 갖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제가 함께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답답하지 않고 좀 넓게 트인 공간, 거실에 모여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집을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티가 날 거예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뭐 중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고민도 사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문은 이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기능보다 사실 외부와의 소음 차단도 있고, 그리고 온도 차이도 상당히 많아요. 중문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방 안에 온도가 잘 유지가 됩니다. 중문이 없으면 온도가 새어나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더위나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은 중문을 설치하는 게 사실 좋아요. 자, 신발장도 보시면 신발장을 왼쪽에 놓을지 오른쪽에 놓을지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신발장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최대한 신발 사이즈와 비슷하게 신발장을 짰어요. 자, 신발장 사이의 공간이 상당히 높지가 않아요. 제 신발을 넣고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신발을 넣을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보면 신발장 사이에 답답하지 않게 공간을 이렇게 저희가 뚫어놨어요. 이렇게 안에 보면 센서가 따로 노출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터치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밑에도 보시면 바닥 타일, 쭉 타일 밀고 들어왔죠. 벽면 전체가 타일이니까 깔끔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전에 있던 공간과 전혀 다른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자, 한번 일단 쭉 볼게요. 거실, 보면 주방. 전혀 다르죠? 전체적으로 집이 100% 공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공간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화장실부터. 타일이 안쪽에 우드 타일이 들어갔고, 이제 문도 비슷한 색깔의 우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욕조도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욕조에서 사실 씻는 게 아니라 거의 물놀이 하거든요. 욕조를 설치를 했고 대신 타일을 욕조 위까지 이렇게 말아 올렸어요. 네, 이 시공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꼭 올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바닥 타일하고 쭉 연계감이 있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욕실이 좀 넓어 보이는 느낌도 나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세면대를 보면 또 저희 아이가 직접 고른 거예요. 이렇게 수전도 약간 독특한 형태죠. 아이들이 편하게 어느 정도 각도를 올려놓고 물을 틀면 아이들이 손 씻기도 편하기 때문에 수전도 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휴지거리도 이렇게 메리평으로 해서 그냥 깔끔하게. 이쪽 방향에 돌아보시면 수건거리가 낮게 달려 있어요. 아이들 맨날 손 씻을 때 수건 줘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거 수건 빼가지고 주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손 씻고 손 닦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수건거리를 낮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높이에 맞게 수건을 걸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대신 주의할 거, 딱 문화에 부딪히지 않게. 그래서 이 간격을 딱 이만큼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 욕실을 나와서 아이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층 침대예요. 저희 아이가 한 5살 되는데 2층 침대를 계속 사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기성품은 높이가 반밖에 안 돼요. 저는 항상 떨어질까 그게 걱정됐거든요. 이번 기회에 2층 침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와 저희 생활 습관에 맞게 제작을 했고, 밑에 실제로 책상이 있는 수납장들이 많아요. 2층 침대가 엄마나 아빠가 같이 들어가서 사실 공부를 하는 나이잖아요. 그럼 저희도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가게 되거든요. 책상은 그냥 따로 놔주고 이 부분은 전체 수납으로 가자. 아이가 들어와서 옷을 벗고 생활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는 다 옷장이에요.
장으로 딱 옷을 걸 수 있게. 이불이나 이런 거 보관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도 전체 수납장으로 짜서 안에 보시면 깊어요, 엄청. 네, 이불도 집어넣을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가구를 만들었어요. 이런 가구들은 사실 기성품이 아니잖아요. 어디 매장에 가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가구 업체에 미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싶다 하면서 상의해가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시면 어차피 저희가 따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 의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 만든다고 해서 사실 기성품보다 엄청나게 비싸지가 않아요. 대신 내가 원하는 니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아이의 안전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2층 침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 밑에 공간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수납장입니다.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수납장 형태로 만들었어요. 손잡이가 있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그냥 꺼내기 편하게 이렇게 히든 손잡이라고 하거든요. 안으로 쭉 들어가.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이 면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안으로 딱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구 설계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심한 안전, 다치지 않는 게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해야 돼요. 항상 아이방은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아시겠지만 수납과의 전쟁이에요. 정말 이게 수납이 제대로 안 되면 방이 지저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장을 잘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잘 숨겨놔야 돼요. 이쪽도 전체 수납이에요. 전체 수납. 아이방에도 실링팬을 달아줬어요. 네, 이렇게 실링팬에 조명도 들어오고 하니까 아이도 재밌어 하기도 하고. 일단 실링팬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천장에 설치를 할 수 없어요. 항상 안전을 신경 써야 돼서 리모델링 하시면 안에 보강판 작업을 꼭 해야 돼요. 천장에. 네, 실링팬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을 한번 볼게요. 어디에도 없는 책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닥과 커튼 그리고 실링팬이 있고요. 책장부터 설명을 할까요? 딱 봤을 때 굴곡이 져 있어요. 붙박이 형태로 아예 저희가 목공 작업할 때 제작을 한 거예요. 보통 이쪽 벽면에 TV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TV를 안 봐요. TV보다는 태어났을 때부터 책을 좀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아이들이 책을 가져와서 저한테 책을 많이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거실에 책장 놓으려고 거실 서재화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책장을 놓으면 거실이 지저분해지지 않냐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이런 디자인이 들어간 책장을 하시면 돼요. 모든 공간에 책장을 다 노출시킬 필요가 없어요. 보통 책장이 지저분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다 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책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뭐 빨주노초 파란보 난리 나죠. 알록달록하니까 깔끔할 수가 없어요. 감출 거는 위에다 이렇게 문을 달아서 감추세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건 장난감이에요. 사실 편하게 놀고 대신 깔끔하게 너네가 정리해 라는 생활 습관을 주기 위해서 밑에는 장난감장 형식으로 높이도 좀 높게 만들었어요. 손에 닿는 부분은 자주 있는 책을 놓고 안 읽는 책들은 위에다 놨다가 또 바꿔주고 위치. 그 지저분한 미술 도구나 이런 거는 이쪽에 인출식으로 저희가 서랍장을 짰으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책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책장의 컬러 그리고 옆에 있는 아치문, 주방에 있는 상부장 컬러를 보시면 다 똑같아요. 우리 집의 전체적인 컬러 느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인테리어를 하실 때 보통 저는 3가지 톤을 맞춰요. 3가지 이상의 색상이 섞이면 집이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색깔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돼요. 주방도 한번 볼게요. 이 주방도 설명할 게 많은데 사실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방 위치가 냉장고장이 있었고 싱크대도 있었고, 근데 여기는 지금 34평인데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냐 이거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 동선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그냥 공간을 넓게 쓰자 그래서 일자 주방을 했어요. 자, 저 끝부터 끝까지 라인 정리가 일단 되고요. 깔끔하죠. 자, 이쪽 좌측에도 보면 냉장고부터 저 수납 벤치까지 라인이 깔끔하게 쭉 나가요. 이 면부터 저희가 목공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면부터 냉장고 쭉 해서 붙박이 그리고 밑에 연결해서 수납 벤치까지 그대로 똑같아요. 라인이. 여기서 만약에 냉장고가 앞으로 조금 튀어나왔거나 수납장이 조금 튀어나왔다면 미관상 봤을 때는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 라인을 정리해 주시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냉장고, 그리고 상부장은 이렇게 플랩장으로 플랩장을 짰고 전체 그릇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이 넓게 있잖아요. 이게 왜 있냐면 이렇게 뺐을 때 그릇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릇이 위로 올라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막아놨으면 그릇이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비워주고 접시장을 만들어 놨고, 여기는 이제 큰 거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와이프 니즈에 맞는 거.
우리가 사니까 우리의 니즈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수납 벤치가 들어왔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동선이 많이 겹치지 않는 공간에 식탁을 몰아놓는 거예요. 의자가 사실 공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벽 쪽으로 붙였어요. 수납 벤치인 만큼 여기에 다 수납도 들어가요. 이제 지저분한 것들 안쪽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게. 자, 이쪽 수납만 해도 6칸이에요. 식탁이 지금은 없지만 여기 식탁이 들어오면 충분히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이쪽에 3명 정도 앉고 반대편에 의자 놓고 3명 앉으면 충분히 6인용 식탁 앉을 수 있겠죠. 이건 뭐지? 분배기예요. 아파트 분배기는 무조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싱크대가 있었던 거죠. 이 라인에. 그래서 분배기를 이거를 이동을 시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굳이 돈을 많이 쓰지 말고 기존에 있던 걸 위치를 좀 유지해 주는 게 사실 좋거든요. 장을 이렇게 짜주면 돼요. 이런 거를 막아버리면 안 돼요. 고장 나면 점검은 편하게 할 수 있게, 언제든 오픈할 수 있게 오픈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원래 세탁실이었는데 이렇게 세탁실이 있었는데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철거 안 했으면 이렇게 막아진 상태로 그냥 쓰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기 보시기에도 깔끔하죠? 이 옆에 공간도 버리지 말자. 네, 이런 식으로 수납을 다 만들었습니다. 네, 인덕션. 이거를 단독 배선을 안 쓰면 아무래도 전기 쪽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차단기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국내 거든 외국이든 단독 배선 쓰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다 단독 배선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일반보다 엄청 긴 거예요. 그리고 식세기장. 이 식세기 걸레바지가 10이냐 15냐 이거 많이 고민하시는데 제품마다 달라요. 그래서 미리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구 만들기 전에. 주방 한번 더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톤의 주방이 나온 거고, 공용부에 보면 이 벽면을 한 번만 볼까요? 이게 벽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럽 미장이에요. 유럽 미장 같지 않은데? 라고 다들 얘기하세요. 도배하시는 분도 오셔서 이거 유럽 미장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럽 미장이 꼭 스티치가 많거나 거친 느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시공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살짝 눌러서 시공을 한 거예요. 만져도 거칠거칠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인공 소재가 아니에요. 유럽 미장은. 저희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집이니까 아무래도 인공 색소가 들어가면 그 부분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 인공 색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유럽 미장을 선택을 했어요. 자재를. 예쁘죠? 이 유럽 미장 하면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거칠거칠해서 혹시 다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시공하기 나름이고 약간 눌러서 시공하고 밖에 코팅을 하면 전혀 날카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소재도 좋고, 평범한 벽지와는 느낌이 사실 달라요. 이게 카메라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직접 보셔야 돼요. 주변에 이제 쇼룸이나 이런 데 미장 업체 가서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다 유럽 미장했어요. 거실 공용부는. 천장도 보시면 깔끔하죠? 실제로 만져보면 그렇게 거칠지 않다. 코팅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코너를 봐볼게요. 이게 코너가 그냥 일자 코너가 아니에요. 라운드 코너예요.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마루도 라운딩이 돼 있죠. 지나다니다 애들이 부딪혀도 다칠 곳이 없어요. 안에 쏙 들어가요. 오히려 이 라운드를 표면을 또 이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게 벽지로는 안 돼요. 이게 벽지를 하면 잡아당겨서 벽지가 떠요. 그래서 이 라운드 표면 처리를 하면 결국에는 도장을 해야 돼요. 도장이라고 하면 이제 페인트 또는 유럽 미장. 그 유럽 미장 하면 이렇게 뭐 아이들이 낙서하면 어떡하냐 라고 또 고민하시잖아요. 보수 작업하면 돼요. 그냥 똑같은 거 살짝만 바르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덮여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여기 공용부도 봤을 때 여기도 유럽 미장이거든요. 이제 문도 이렇게 살짝 이게 어느 정도 나와줘야 이제 자재 마감이 편해요. 여기 보시면 자재가 유럽 미장, 그리고 문선 필름 사이에 실리콘.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죠? 자연스럽습니다. 복도도 보시면 유럽 미장을 했고 전혀 미장 같지 않죠? 날카로운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바닥과 오히려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막혀 있었어요. 이 공간을 철거를 했어요. 문도 여기 있던 거를 저 끝으로 옮긴 겁니다. 누구든 이 욕실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깔끔한 복도가 연출이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 집의 느낌이 달라요. 개방감이. 이게 과감하게 철거할 거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힘들기 때문에 사실 업체분을 많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뭐 이런 상담도 언제든지 하시면 되니까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미장하고 그 디아망 벽지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방은 또 벽지를 했어요. 보시면 저희 아이방인데 이거는 디아망 크림 화이트예요. 페벽 화이트도 고민 많이 하시는데 페벽 화이트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좀 밝은 느낌을 주고자 크림 화이트를 시공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집 컨셉이라고 했죠. 이 강아지 집이 아니라 조그마한 이 아치 형태의 문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공간의 이미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디아망에서 이 벽지가 진짜 유행인 게 사실 사람들이 그 유럽 미장의 느낌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유럽 미장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고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쪽 벽지가 엄청나게 유행을 한 거겠죠. 이게 사실 엄청 깔끔한 벽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돌토돌하고 이게 거친 느낌이 있는데, 이런 벽지가 유행인 거는 결국엔 유럽 미장을 하고 싶은데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뭐 유럽 미장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유럽 미장과 이 벽지의 차이, 견적의 차이도 제가 오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저희가 시공을 했고 붙박인데, 여기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 로보락, 로봇 집입니다. 네, 로봇가 언제든지 나와서 청소를 하시고 스스로 들어갈 수 있게 그 로봇 몸통만큼에 잘려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수납장이에요. 화장실을 보면 여기도 전체 철거를 했고, 이렇게 타일을 보면 크기가 엄청 크죠. 매지 청소하기 힘들어서 크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안방 가볼게요. 이렇게 조명을 설치했고 그냥 깔끔하게 펜던트 하나 내려놓는 정도로. 그리고 침대가 있는데 이 침대가 저희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저희가 칼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구매를 했어요. 막상 칼킹 사이즈를 구매했더니 침대 프레임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프레임 만들자 해서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침대 프레임을 만들면서 여기가 전부 다 수납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수납 될 수 있게 만들었고, 쭉 전체 다 수납이에요. 푸시 형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침대를 다 수납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붙박이장에서 못 넣었던 계절 의류, 그럼 여기 안에 넣어놨다가 잘 입는 옷은 붙박이장에 놓고 또 안 입는 거는 침대 밑에 넣고, 또 계절 바뀌면 이렇게 서로 체인지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도 메리평 콘센트거든요. 메리평 콘센트가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문서 중전까지 다 콘센트 심었어요. 이게 침대 제작은 가구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침대 도면을 그리고, 도면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그릴 거 없거든요. 저 안에 수납장 넣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견적을 의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상판 재질은 뭘로 할지, 수납은 얼마나 들어갈지 이거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견적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업체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작하고 싶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한번 집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34평 아파트고요. 저희가 시공기간은 사실 좀 걸렸어요. 한 40일 정도 걸렸고 대략적인 견적은 6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품이나 자재가 싼 게 전혀 아니에요. 다 좋은 제품으로 넣고 타일도 다 이태리산을 다 제작을 해서 넣고, 그런데도 6천만 원이에요. 반셀프로 하면 정말 금액적인 매력이 있는 거 맞아요. 그만큼 내 고생이 들어가는 것도 있죠. 업체를 써서 했으면 솔직히 1억 정도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반셀프의 매력이에요. 만약에 이게 힘드시다, 스케줄이 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공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시공하시는 분들 다 팀이 있으니까 반셀프를 저희가 대행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비용만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거품이 없어요. 거품이 있을 수가 없고, 견적을 쭉 냈을 때 타일이면 타일, 욕실이면 욕실 이렇게 견적이 다 합해져서 나오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합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지는 않고 상세하게 견적을 내드리고 그 비용을 저희가 받질 않아요. 각자 업체에 직접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투명하게 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한 보수만 받아가는 업체니까 그걸 좀 의뢰를 해보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 인테리어 한 거를 봤는데 뭐 어떠셨을까요? 저희 가족들을 위한 집이 됐으니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테리어 하실 때 항상 나한테 맞는 인테리어를 하자는 거를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집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집은 전체적으로 올 철거, 올 리모델링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렸던 거고, 전체적인 톤은 크림 화이트, 우드, 약간의 이제 실버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이 집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몰딩이 없어요. 무몰딩에 무걸레바지, 걸레바지도 없어요. 무걸레바지면 뭐 청소하기 힘들다, 괜찮아요.
그만큼 깔끔하고 예쁘기도 하고,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시공한 현장도 이렇게 무 몰딩에 무 걸레바지 했는데 로보트가 똑똑해서 잘 피해 다닙니다. 그렇게까지 손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뭐 유럽 미장으로 전체 다 해야 돼, 아니면 벽지다 전체 다 해야 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혼합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부부방만 유럽 미장하고 나머지는 도배를 하셔도 되고요. 보이는 곳 공용부는 유럽 미장을 해보자 하면은 이쪽 부분 유럽 미장 하시고 방은 다 도배하셔도 돼요. 적절하게 조화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베르만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안녕.